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솔 리얼라이프에 사용된 리듬 소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 곡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조 디스코 음악을 재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에 만들어진 곡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곡이 정통 디스코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윤상식 디스코. 물론 뭐 저도 100% 이 곡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시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 얘기도 하나 드리면 좋겠네요. 자기 곡의 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예, 그걸 자기가 제일 모르면 그 앨범에서 어떤 하나의 잘못된 점을 느끼지 못하면 다음번 앨범을 할 때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또 그 하나를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또 그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자기도 알게 모르게 훨씬 더 능력이 향상돼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음악을 해나가는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백솔 리얼 라이프는 제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몇 곡의 곡에서 좀 거듭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려서 소스가 단단하고 아주 뭐 스네어가 아주 머리를 깨지도록 치고 킥이 가슴을 후려치고 물론 그런 디스코 클럽에서 나오는 곡들도 있겠지만 적당한 어떤 그 어쿠스틱 톤인데 그것이 이제 조금은 색깔을 로우파이한 형태로, 로우파이라는 것은 이제 하이파이의 반대말인데요. 어떤 그 소리가 완전히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 끝이라면 그 안이 완전히 꽉 차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헤드룸 이상을 꽉 채우는 듯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사운드의 반대인 보통 미들대역에서 좀 자글거리는 듯한 그런 소리들, 좀 포근한 어떤 그런 소리들, 그러니까 하이파이 하지 않은 느낌들, 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디스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곡이고요. 그런 시도는 제 앨범, 싱글 앨범, 인센서블이라고 하는 그 앨범에 좀 더 로우파이한 분위기를 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클리셰는 제 정규 앨범으로 이제 3집째 가다 보니까 어떤 좀 디스코 곡에서도 그런 걸 시도하고 싶었어요. 자, 소리를 일단, 원곡에 사용된 소리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소리를 제가 어제 급하게 이제 샘플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뭐 이런 소리는 요즘 렉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음원 모듈에 굉장히 많이 렉이라고 하는 형태는 모듈이라는 형태의 그런 렉형 신디사이저에 많이들 있는 소리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킥과 스네어를 어디서 땄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다시 이 SP1200이라고 하는 샘플러에 다시 리샘플을 받았어요. 그 리샘플이라는 게 소리를 좋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다 좀 퍽퍽한, 푸석푸석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좀 속이 비어있는 듯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형체 자체가 어느 리듬 머신에서도 들어볼 수 없고 또 어떤 샘플러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묘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SP1200 마니아들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처음에 이 이뮤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냈다가 망한 샘플러예요. 총 샘플 될 수 있는 메모리가 디스크 한 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1초 정도밖에 되지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루프 같은 것을 샘플링 받는다고 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짧은 그런 자체 메모리를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신디사이저, 그런 샘플러인데 굳이 이 샘플러가 다시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어떤 그 로우파이한 특성 때문에 이제 몇몇 음악인들에 의해서 가장 그런 일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아테이라는 어떤 음악인이 있었고요. 저는 이 악기를 토아테이라는 뮤지션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앨범에 세션으로 프로그래머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이 악기를 사용하고 그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어렵게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저도 뭐 사실 이게 없으면 도저히 음악을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꼭 뭐 굳이 탐을 내야 될 악기라고는 얘기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자, 아무튼 있으면 참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샘플러예요. 벌써 소리가 피치를 바꿔볼게요. 일반 그 하이파이 샘플러들을 볼 때는 벌써 소리가 피치가 왜곡되게 심하게 위로 올라간다든지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할 때는 소리가 원래 소리만 못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치를 많이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주 뭐 고급 그런 그 기종들이 많이 나왔고, 또 플러그인 샘플러 같은 경우에 컴퓨터 안에서 자체로 피치를 만지고 또 어떤 타임 스트레칭을 할 때 뭐 원래의 느낌에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는 듯한 그런 좋은 효과로서 자기가 샘플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지만, 당시 SP1200이 인기를 얻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아랫소리가 이렇게 윗소리로 올라가서도 그 자체의 질감이 아주 독특하게 더 매력적으로 변하지, 왜곡돼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갖고는 못 쓰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Back to the Real Life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을 한번 잘 살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리듬을 만들 때부터 이제 그 점이 고려됐던 그런 곡이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스네어의 느낌을 잘 들어보세요. 스네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피치가 올라갔거든요. 점점 내려볼게요. 자, 벌써 스네어의 느낌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피치, 어느 쪽 피치에서, 그러니까 뭐 드럼 튜닝을 한다면 그 작은 북을 얼마만큼 쪼이느냐, 얼마만큼 푸느냐의 느낌을 보다 아주 하이파이 하지는 못하지만 만드는 이의 마음에 맞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색깔이 뭔가 이 비트 수가 작은 샘플러 특유의 디지털 에러이긴 하지만 또 묘한 그런 하모닉스를 유발시켜서 꽤 매력있는 그런 리듬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물론 제 앨범도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프로디지의 한 멤버가 아마 이걸 사용해서 이것만으로도 앨범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기억이 분명하다면 아마 류이치 사카모토의 스위트 리벤지라는 앨범을 들으시다 보면 이 SP1200으로 프로그래밍된 그런 이 소스들을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리듬 머신처럼 이렇게 A, B, C, D 4개의 뱅크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 샘플을 절약해서 이렇게 단음들 받다 보면 4개의 뱅크를 8개씩 4개의 줄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절약형 어떤 절약 정신이 사용되는 그런 샘플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드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킥 같은 경우에도요. 이 소리가 피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더 땅땅한 소리를 내지만 아래를 치게 되면 또 왠지 모를 묘한 어떤 느낌을 나게 되는데, 이것이 곡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Back to the Real Life의 리듬을 디자인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듣다 보면 뭔가 밑에가 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킥 드럼이 피치가 떨어졌으니까. 자, 스네어까지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베이스는 이런 거야말로 작업 중에 에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이스 음역대가 아닌 곳에서 나오고 있었고요. 다시 이 소리를
베이스 소리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그런 리듬을 이제 아까 그 정도까지 튜닝이 맞았다 싶을 때는 왠지 베이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죠. 그 순간 자기가 프로그래밍한 베이스를 저는 참고로 리얼 타임 레코딩을 해서 그것을 뭐 퀀타이제이션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스텝 레코딩은 자주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드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손드럼이라고들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건반에 음원을 불렀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어느 정도 리듬을 만들어 보면서 끊어져 있는 소리들을 뭔가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시켜 보는 것이 저처럼 386 세대부터 시작한 그런 올드 미디스트들에게는 이런 것이 좀 유행처럼 번졌나 누가 손가락으로 드럼을 더 잘 치나 이런 것이 뭐 이제 친구들 간에 장난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원시적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의 리듬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사실 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지기 쉽고요. 또 리듬을 직접 몸으로 느끼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으로 쳐서 느끼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약식으로 전자오락을 하는 기분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두는 편이 좀 어쩔까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베이스를 다시 한번 식은땀을 좀 흘리긴 했지만 원고 가까운 소리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야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엔벨롭의 원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럼도, 킥 드럼에도 분명히 사용되고 스네어 드럼도요. 이 소리가 엔벨롭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이 소리의 끝소리들이 만약에 달라져 뭐 끝소리들이 디케이가 예를 들어서 서스틴이 없는 소리로 릴리즈와 서스틴이 부족한 소리로 바뀐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죠. 자,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뒤에 나오는 소리들이 짧아졌죠. 이 상태에서 왠지 소박하죠. 베이스도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대로라면 처음에 이렇게 더 소박하게 갔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곡이 또 여러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혼자만의 욕심보다는 평균적인 그런 리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길이에 굉장히 유난히 신경을 썼던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선가 이 곡을 들으실 일이 있으면 제가 얘기한 이런 포인트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아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점점 제가 서스틴을 올려볼게요. 먼저 킥의 서스틴을 올려볼게요. 근데 아마 지금 스피커가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스피커들에서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스네어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런 차이들이 엔벨롭의 아까 서스틴과 릴리즈 그리고 디케이, 어택도 제가 잘라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샘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되려 재미있는 효과들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어 드럼의 샘플을 앞에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샘플링을 받을 때 하나의 엔벨롭, 샘플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택, 디케이, 서스틴, 릴리즈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네요. 하나의 샘플이 뻥 하고 받다 보면은 파형이 생겨 나오게 되죠. 그 파형이 바로 어택, 서스틴,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잡음 때문에 약간 음악의 그 스네어 드럼의 소리를 앞을 좀 잡아당겼다. 잡음이 섞여 있어서 그 소스를 일반 CD를 듣다가 따게 되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물려 있어요. 근데 그런 때 소스의 선택이 그 곡에, 그 소스가 사용된 곡의 리듬을 아주 크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어택과 또 릴리즈가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스가 독이 되고 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이 좋다고 해서 약간 뭐 앞에 잘려나간 소리들을 샘플을 받아서 쓰다 보면은 나중에 자꾸 거기 집착을 하게 돼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풍부한 리듬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장 또 다음번 강의에서 보다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 이 곡에 사용된 어떤 중간에 리듬이 계속 한 리듬으로만 갈 수 없죠. 근데 제일 저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의 리듬을 쭉 디자인해 나갈 때 분명히 드러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교대로 어떤 뭐 필인을 중간에 집어넣는데 이렇게 샘플 받은 음원으로 그걸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뭐 한 걸음 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리듬 머신에 있는 소리만으로 어떤 롤도 만들어 보고 하이햇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필인들이 섞어서 콤비네이션 된 어떤 그런 하나의 필인들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는데 결과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듣고 보니까 사람이 친 거보다 리얼하지도 않으면서 힘만 더 들더라. 시간이 지나도 좋게 들리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 분명히 필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듣다가 어떤 샘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원래 자기가 쓰고 있는 킥 드럼 또 스네어 드럼과 섞어서 하나의 재미있는 필인을 만들어보는 디자인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제가 뮤트를 하고 한번 들어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샘플을 교묘하게 시간차 공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섞어지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찾아내려면은 굉장히 음악 외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또 그런 것을 찾아내서 자신의 리듬에 집어넣는 것이 현재의 리듬 프로그래밍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정도의 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안에서도 그냥 찾아서 손으로 뭐 이런 것들을 보다 편집을 해가지고 들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이것은 사람이 직접 연주한 그 드럼 필을 한 부분을 잘라서 또 다른 리얼 플레이와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음악에 함께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사람이 연주한 느낌 그대로를 빌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로 롤을 어떤 연출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되어 있는 그런 소리를 적절한 타이밍을 잘라서 편집할 수 있는 능력. 뭐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건 특히 디제잉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아주 리듬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저도 처음부터 샘플러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제 음악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클리셰에서는 모든 곡들에 어떤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롤을 직접 컴퓨터상에서 뭐 이렇게 스네어가 마칭 리듬이라든지 뭐 그런 곡들도 소년이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 사용되는 이 작은 북 마칭 스타일의 드럼도 직접 다 여기서 드럼이 이게 펴지는 드럼 매트릭스 롤을 펼쳐놓고서 일일이 어떤 벨로시티를 조정하면서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들어보면 물론 그 나름대로의 맛은 있지만 뭔가 리얼한 샘플을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만드는 것도 시퀀스 음악에서 시퀀서를 사용한 음악에서
미디 음악에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면서 결과적으로도 더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